오늘은 3월 19일 트루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뉴욕 증시가 15분간 거리 중지되어 서킷 브레이크가 벌써 어제 18째 네 번째로 브레이크 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로금리 QE4가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에브리데이, 블랙 먼데이를 넘어 블랙 에브리데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에는 거의 3000포인트 이하 떨어졌었는데 역사상 100년 만에 오는 큰 재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 연준 세계 증시 상황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확진사 증가 등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2020년 3월 17일 현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이태리가 3만 1000, 한국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은 8400, 스페인이 12000을 넘었습니다. 독일이 9300, 프랑스 7700, 미국이 6400, 오늘 날짜로 7000이 넘었습니다. 이란은 집계 불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유는 전체적으로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30일간 여행 금지를 시켰고, 트럼프는 코비드19가 7월에서 8월까지 갈 수 있다고 이미 공표를 해서 미국 전체가 지금 현재 코비드19에 대한 확산 일로에 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미 국가 재난 상태를 선포한 상태라서 EU와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공포가 엄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 유럽 증시, 뉴욕 증시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뉴욕 증시에 대한 패닉 상태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1920년 1929년 9월 28일 대공황 때 최고로 많은 약 한 13%가 급락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9년 노벰버 6월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총 5회에 걸쳐서 거의 10%대 해당되는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20년 3월 16일 날 최고의 한 13%가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3월 12일 날 거의 한 10%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은 미국 대공황 때 한 5회에 거쳐서 10%대 급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욕 증시가 한 50% 가까이가 급락됐는데, 최근의 사태를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대공황 때와 유사하다. 거의 지금 현재 3번에 걸쳐서 패닉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대공황 때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다우 로스 주식 폭락을 현재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100년 만에 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패드는 3월 15일 새벽에 급격하게 새벽에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리고, 그래서 0%에서 0.2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드는 마지막 유동성 공급 QE4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금리와 유동성 공급 QE4가 규모로 따지면 한 7천억 달러를
공급하는 거로. 그래서 이 유동성 공급은 패드가 미 연준이 시중 은행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급하는 방식은 대형 은행이 일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금, 달러가 시중은행, 대부분의 메이저 은행에 공급하는, 메이저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예전에 했던 재래적인 컨벤셔널 방식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12%대까지 폭락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33년 만에 오는 최악이다. 그래서 패드가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제로금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악의 상태가 왔다는 이야기는 물론 코비드19에 대한 막강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인 경우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세계 대공황이 벌어졌던 1928년에서 29년, 1931년에 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2009년에 걸쳐서 두 번의 벌어진 제로금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유통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데 국채를 매도하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시중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초과 지준은 현재 1.5달러인데 이번에 유동성 공급으로 실물 경기와 어려운 기입, 회사채 매입으로 시중에 공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실제는 과거 역사상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연준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기 국채 10년물 이상을 좋은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대신 매입 대신에 현금이 달러가 공급이 되는데 이 메이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초과 지준, 이 초과 지준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일단은 중앙은행 계좌에 이 초과 지준이 현재 누적해서 쌓이게 되는데 이 돈을 시중은행, 시중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 초과 기준이 이 시중에 실제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수익이 좋은 이런 어떤 법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에 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계속 쌓이고 해서 이 부실 기업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초과 지준에 대한 공급이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인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더불어 본격적인 5천억 달러 현금 지원을 하기로 어제 3월 18일 날짜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명 MMT라고 하죠. 그래서 연준이 시중은행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산 매입을 통한 현금 투입뿐만 아니고 이제는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결국은 정부가 직접 은행뿐 아니라 기업, 일반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주는 방식, 이걸 MMT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샌더스, 현재 민주당 정부 공화당 후보가 주장하는 샌더스가 주장하는 이 현재 이 재정정책, 이게 MMT입니다. MMT. 그래서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현재 발행시장에서 직접 우리가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 MMT까지도 이미 동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총 5천억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와
항공도 산업 지원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민들한테 돈을 뿌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부실한 기업들에게도 이 산업 돈을 뿌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4월 16일, 4월 18일에 총 2차례 걸쳐서 각각 2,500억 달러씩 현금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발표하기를 세무당국은 시민들에게 예금 계좌로 돈을 직접 싸주는 방식입니다. 돈을 바로 계좌로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더불어 재무부는 중소기업 대출을 3천억 달러, 그러면 5천억 달러 플러스 한 8천억 달러를 MMT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작년에 2019년에 미국이 안고 있는 재무부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이 많은 돈을 5천억 달러 플러스 3천억 달러 거의 한 1조 달러에 해당되는 현금을 어떻게 하고 가냐.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국채를 찍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과거에 미래에 쓸 수 있는 데를 미리 땡겨 쓰는 것이죠. 빚을 낸다는 이야기죠. 빚을. 그 안에도 빚이 누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빚을 빌려서 국민과 기업에게, 부실한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3대 지수가 급락하고 유가가 하락한 바람에 지금 현재 WTI 현재 배럴당 유가가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가가 현재 거의 20달러, 22달러까지 3월 18일 기준으로 22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 제가 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이미 오페크 감산 합의가 깨지고 사우디가 많은 양을 현재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현재 모든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 가격이 거의 20달러 선에서 현재 22달러, 유가가 하락함과 더불어 유가와 관련된 낮은 정크본드 이하, CCC 이하 회사차 금리가 현재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라이 포인트 이미 오일 쉘을 생산하는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파산할 수 있는 미국의 쉘 오일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하이 등급 CCC 이하 회사체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이런 유가가 하락하는 이 하이 등급 회사채 CP라고 합니다. CP 1년 이내에 현재 발행되는 회사채도 아니고 1년 이내에 발행되는 이 기업 모금을 연준이 레포 시장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또 어제 날짜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들은 CP 매입을 3월 18일 날짜로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CP는 기업 채권이 아닙니다. 기업 어음입니다. 기업 채권이 아니에요. 기업 채권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1년 이상의 만기가 1년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업 채권이라고 하고, 이 기업 어음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 같으면은 시중은행들이 이런 기업 어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사들이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나서서 이 CP 매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유가 하락에 따른 정크본드 또 CCP 이하 등급의 회사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공포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셰일 오일 기업의 파산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전조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명한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재앙이다. 통화, 재정 정책 리더들은 경제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이 이 성과에 달려있다. 그래서 패드가 좀 더 싼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고 돈을 찍어내고 금융자산을 사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금리가 제로 상태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 제로금리, 싼 가격에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돈을 찍어서 금융자산을 찍어서 일반 시중은행에 돈을 매입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금융에 대한 이 불안한 불확실한 시장을 해소할 수 없다. 과거 레이 달리오가 6개 단계에 대한 이 뎁스에 대한 사이클 6단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거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약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7, 8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1년, 2년 이내에는 대공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 버블 단계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버블 자산이 주식, 부동산, 기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전 자산 외에는 모든 버블이 다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작금의 현재 미 연준과 세계 금융시장이 벌어진 일을 보고 이 과거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방식들은 과거 대공황 때 연준이 1930년 33년에 취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취했던 방식하고도 너무 유사해서 시장은 이미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 불안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지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해결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구입은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부를 증진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대다수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에 따른 빈익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 그래서 과거 대공황 때 금융위기 시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으로 도려내는 가감한 정책, 빚으로 가려진 임시적인 해결은 이제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이미 시장에 암시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공황으로 가는 길, 사이클의 정상에 적급해 있고 약으로 보면은 9인능 중에 7인능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 이내에 현재 그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분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미 연준이 QE 포코 그 다음에 MMT, CP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정리를 하시고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 후 긴축 재정이 시작되면 공황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현재 유동성 공급이 계속된 이후에 이 긴축 재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인플레이션 올 수 있는 이 공황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재료 금리가 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덜 효과적이기 때문에 1929년, 2008년도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이젠 누적된 상황으로 충격은 더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아직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 CP, 회사채 매입, 추가 양적 완화, QE5입니다. 더욱 매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CP 매입은 이미 연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은 QE4가 양적 완화, 그리고 MMT. 그래서 QE4는 유통시장에서 현재 돈을 살포하는 방식이고, 이 MMT는 미 재무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발행시장에서 직접 재무부가 이 시중에 돈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MMT까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분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대책. 이미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 시장이 계속 하락 시에는 추가 부양책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사채 매입은 이미 공표를 했고 추가 양적 완화 QE5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MMT 도입 가능성은 미 재무부가 현재 연준이 뿐만 아니고 재무부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조 달러에 버금가는 돈을 직접 살포를 하겠다. 그래서 5천억 달러는 두 번에 걸쳐서 직접 국민들에게 예금의 돈을 찍어주겠다. 그래서 이미 이때는 향후에는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 이미 대공황 상황 때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때 시장은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대공황은 약 앞전에 이야기 설명한 바와 같이 50%, 80%까지 떨어집니다. 바닥은 아직 용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트루TV 방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